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빈 오리얼이라고 캐나다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인 관련 대부분 싹 다 팔고요. 딱 두 개만 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짐 크레이머가 최근에 CNBC 나와서 비트코인이 빛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는 가치의 저장도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투자하면 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재미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더 헤이즈가 최근에 미국,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과거에 1990년도 걸프 전쟁이 있었죠. 그때도 연준은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를 했었고 2001년도 9.11 테러 기억하시죠? 그때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중동 전쟁에 돌입했을 때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연준은 바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11월의 중간 선거는 금융시장, 이제 주로 주식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아직은 좀 작지만 아마 같이 가겠죠. 유가 움직임 이런 것들에 지금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얼마나 길어지냐 이건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분들이 다 그 기간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거 못 맞춥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다. 이게 길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얼마나 자금을 투입을 할지 이게 4주라고 했는데 5주, 6주가 될지 2달이 넘어갈지. 근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또 길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값이 요즘 또 다시 또 올랐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항상 이런 전쟁, 불확실성이 클 때는 원래 일어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무시받았던 미국의 국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사람들이 또 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안전한 건 미국 국채인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맨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를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의 금리는 또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나름의 금리 인하 효과를 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진다면 아마도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다, $120다, 2달 연속 이렇게 이어지면 근데 트럼프가 또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극도로 경계하시는 이제 분위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것을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을 푸는 직후가 코인 사기 딱 좋을 때다. 아더 헤이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더 헤이즈가 생각보다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밝혀진 딱 자산만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한 2억 달러에서 한 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쟁. 이때는 저는 이제 이때 팔긴 왜 팝니까? 이제 사면 샀지.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아더 헤이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은 초창기부터 알았거든요. 2014년부터 컨퍼런스 와서 이 발표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면 지금 3천억 수준이 아니고 최소 조 단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질 못한 것 같아요. 비트든 이더든 이거 어디 빌려가지고 이제 그냥 이상한 코인 샀다가 팔았다가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비트 이더가 지금 그렇게 많은 것 같진 또 않네요. 근데 제가 또 보면요. 성공 투자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뭐냐면요. 해당 자산을 얼마에 파실 건가요? 언제 파실 건가? 이제 사람들,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전설의 투자자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 뭐라고 답을 하냐? 이 전원주 할머니처럼 실은 얘기하는 걸 전 많이 봤어요. 팔긴 왜 팔아?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를 올해 한 30년 투자를 하셨다. 강남에 아파트를 나는 70년, 80년대 샀다. 이런 분들이 결국 큰 돈을 벌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뭐 전체 돈을 여윳돈을 10년, 20년 묶어두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장기 계좌를 하나 별도 빼놓는다. 이제 제 경우를 얘기를 드리지만 장기 계좌는 5년이건 10년이건 그냥 내비두는 계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게 저는 4대 천왕을 비롯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게 한 뭐 10% 많으면 20%라고 하면요. 한 80%는 이제 뭐 지표가 막 과열 양상이 되고 지금 뭐 국장처럼 뭐 뜨거워지고 이럴 때 그냥 적당히 분할로 파는 거겠죠. 우리가 꼭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안이 그냥 절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다?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서 10년, 20년 묵히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JP 모건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시장 구조법에 대해서 입을 뗐거든요. 연중의 처리를 아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중반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는 코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JP 모건 얘기만 하면 저 뭐 그 종필이 나쁜 녀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JP 모건이 딱 두 가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하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얼굴을 보니까 양인 줄 알았더니 뒤에 보면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는 늑대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JP 모건 이런 부분이 좀 노골적이에요. 뭐 JP 모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원래 좀 그런 경향이 다 대체적으로 다 있어요. 이번에는 이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양치기 소년 같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맨날 늑대가 나타났답니다. 맨날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봤더니 늑대가 아닌 거죠. 아닌데? 늑대가 나타나서 처음에 믿었죠. 근데 아닌데? 이거 이제 반복하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JP 모건이 말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의 얘기를 실은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JP 모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랄지 이제 업계에 있는 이제 큰 손들은 JP 모건의 말을 그럼에도 주목을 합니다. 정확히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파워풀한 곳이 JP 모건이에요. 올해 중반이라고 하는 날짜를 콕 집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코인이 괜찮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핵심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지난 3월 1일자로 해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 통과가 이제 곧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리플의 빵형, 백악관의 패트릭 위트라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관련 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그 담당하겠죠. 이거 법 이제 3월 1일자로 우리가 합의하겠다. 마크업 이거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데드라인이 또 한번 물 건너갔습니다. 3월 1일에 사실 뭐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리플의 빵형, 뭐 백악관,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장들이 사실상 법 통과를 압박을 시킨 거예요. 언제까지? 3월 1일까지 마크업 통과시켜라. 근데 누가 저항했습니까? 코인베이스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누구랑 같이? JP 모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근데요, JP 모건도 지금은 어떤 쪽으로 지금 돌아섰냐라고 보시면 되냐? 이제는 JP 모건에서도 압박하는 거. 뭘 압박하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시장 구조법 마크업 통과시켜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이자 그거 빼라. 그 예전이랑 그 똑같이 해. 그 코인베이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법발 이제는 웬만하면 통과시키지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규제 명확성 알고 계시죠? 기관 참여 증가입니다. 기관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뒤에서 얘기 드리지만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 토크나 뭐 수도 없이 얘기를 드리고 캐피탈 마켓, 금융 시장이 온체인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 하면 우리 머릿속엔 반코인 이게 이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반코인이니까 시장 구조법 통과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실은 정반대예요. 통과 이제는 시키자. 무슨 얘기냐면 기관 참여가 늘어나고요.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뭐 이제 뭐 ETF, 좀 뭐 MMF 펀드 지금 이미 다 토큰화 하나씩 시키고 있어요. JP 모건도, 골드만삭스도, 뭐 블랙락 뭐 말할 것도 없고 온체인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JP 모건이에요. 물론 코인베이스랑 지금 이제 머리채 잡고 싸우는 부분이 있지만 둘 다 여기에 참여한 이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다 준비 끝났어. 이제 존말로 할 때 통과시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JP모건이요. 코인베이스든 JP모건 은행권이든 쌍방 모두 선거 전, 왜 선거 되면 정신없어요. 뭐 유세하고 뭐 돈 뿌리고 이런 거 해야죠. 그래서 선거 전 여름,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했지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름철을 제가 볼 땐 마지노선이라고 아마 둘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JP 모건이든 코인베이스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빨리 시키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름철이라면 7월, 8월이 이제 최종 마지노선. 이때까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제 그럼 당장 뭐 다음 주면 어떻게 돼요? 뭐 4월 달에 돼, 뭐 5월 달에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제 희망 고문이다. 마음이 힘들어요.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냥 뭐 여름께쯤에는 이거 이제 돼야 되지 않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심리에 좀 안정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마티파티 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JP 모건이 이 친구들도 시장 구조법 통과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를 사실은 공개를 한 거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올 하반기에 시장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을 할 것이다. 지금 이게 JP 모건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보고서, 이 JP 모건에서 맨날 보고서 씁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그냥 기존의 크립토 어떤 산업에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는 이런 개선 정도가 아니라 크립토 전체 산업의 구조적인 혁신이다. 이건 완전 그냥 뒤집히는 거다. 뭐 세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가 제일 눈에 와닿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관 참여자들의 수요가 이제는 폭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뭐 저기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아직 못 사지만 뭐 해외 뭐 연기금, 국부펀드,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이제 포트폴리오 고객님 1%에서 2% 정도 요 정도 비트코인 한번 집어넣으시는 거 어떻습니까? 소극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비트코인 뭐 막 30% 40% 이런 게 아니고요. 1%부터 일단 시작해 보시죠. 블락락도 마찬가지. 2% 정도 어떻겠습니까? 소극적이고 실험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죠가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규제가 불명확합니다. 이게 코인이 자산인지 그러니까 뭐 상품인지 증권인지 화폐인지 구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법도 없는데 지금 투자하라고요. 인프라 지금 기관 자금이 들어갈 때랑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규제 명확성 플러스 인프라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다 들어왔어요. 법 통과를 실은 가정하고 그냥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온 겁니다. 스트래터지 주식도 사고 비트마인 주식 엄청나게 사놨잖아요. 규제 명확성과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면 어떻게 된다? 크립토의 유입액, 돈 들어오는 X, 쉽게 말하면 유동성. 유동성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수지, 기존에는 뭐 개울물 졸졸졸 흐르는 수준인데 이게 큰 어떤 뭐랄까 댐이 있고 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뭐 대출을 하든 이걸 빌려서 뭐 돈을 찍어서 여러 가지 생태계 파생 상품을 뭐 수도 없이 찍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깊어질 거다. 들어오는 액수가 그 단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1위 이제 그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락락 같은 거죠. 유럽 1위가 아문디라고 있어요. 아문디가 이제 작년 4분기죠. 작년 말 기준 스트래터지 주식을 무려 373% 더 주식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도 지금은 크립토 윈터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은 중기 전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코인 관련된 주식이나 뭐 아니면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있죠. 폭풍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험적이고 1% 2% 투자. 지금 여기에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는 더 큰 확신의 베팅의 이제 그 시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작년 4분기 그 13F 파일에 보니까 모건 스탠리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블랙락, 골드만삭스,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2위 은행이에요. 1위가 JP 모건이고요.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JP 모건 등등이 지금 뭘 그렇게 많이 샀나 봤더니 비트마인을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증가했냐? 모건 스탠리 뭐 원래 많이 들고 있었는데 또 26%더 샀고요. 뭐 166%, 블랙락, 골드만삭스 588% 증가. 뱅가드 66%,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600% 이상 엄청 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위 11개 기관이 원래 비트마인을 다 들고 있었는데 다 더 많이 추매했더라. 그러면서 또 우리의 JP 모건 형님은 비트코인 ETF도 엄청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락이다, 뱅가드다 이런 초대형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반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을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근데 손바닥 뒤집기로 뭐 12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거 뭐 담보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구조화 채권 우리가 이름도 모를 이상한 파생상품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스트래터지 추매했거나 또는 주식을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비트마인 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엄청 산 거예요. 그렇죠?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 S&P 500 지수는 미국 사람만 투자하는 거죠. 아니죠. S&P 500 지수에 무슨 미국만 투자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들잖아요. ETF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그다음 뭐 M7이라고 해서 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전 세계 자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코인도 어떻게 만든다? 요런 S&P 500 지수처럼 만든다고요. 거기에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온체인 버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각종 지수다, 뭐 ETF다, 뭐 선물 옵션, 뭐 땡땡 채권, 뭐 이자 주는 뭐 시기 해가지고 파생 상품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정확히는 기존 그 투자 금액이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100억 투자했다. 이 뒤에 공이 잡을 때 1개에서 2개 정도 더 이상 달릴 수 있다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법이 통과가 되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이 또 오해를 하시면 블랙럭이 지금 이 골드만삭스 뭐 저 모건 스탠리가 이 지금 뭐 비트마인 주식을 사서 이게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사는 거예요. 고객들이 원하니까 이거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수료 벌어야죠. 그러니까 블랙락,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친구들이 이것을 시세 차익을 뭐 비트코인을 사고 스트래터지 시세 차익 누리는 게 아니고 뭘한다? 주식을 사고 팔고 코인을 사고 팔고 파생 상품을 사고 팔고 뭐 수탁 뭐 코인 맡아주고 이거 담보로 대출해주고 이거 이자 지급하고 이거 다 토큰화 버전으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누가 돈을 번다? 블랙락이 JP 모건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수료를 벌 것이다. 그러면 이제 눈치채야죠. 시장 구조법 통과를 원하고 바람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이걸 지금 뭐 우리를 위하는 척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코인베이스 CEO는 이제 뭐 그 일드 뭡니까 그 이자를 우리 고객한테 돌려줘야 된다. 뭐 맞는 말인데요. 뭐 은행권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은행 다 무너지면 니들 대출 못 받고 큰일 나는 거 모르냐? 이 정부 너희들 이거 책임질 수 있냐? 다 뭐 우리를 위하는 척 해놓고 본인들 위해서 죽기 살기로 지금 미래 먹거리 위해서 싸우고 있고 결국에 어떻게 한다? 통과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코인의 가격 깍꿍하고 급등시키겠죠. 지금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장사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건 팔고 있는데 특히 자산 시장에서 뭐 애플의 아이폰을 뭐 나중에 뭐 저기 100만 원인데
하루만 10,000원 합니다. 그러면 그 뭐 가게 폭발하겠죠. 근데 재밌는 건 금융시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가격이 형편없어지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뭐 주식시장이 뭐 요즘 코인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가격이 막 폭등하면 그때 비로소 막 포모가 도지면서 장사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가격은 화끈하게 올려줘야 그 화끈한 맛을 지금도 못 잊고 지금 코인판을 떠나지 못하는 분도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누가 사겠습니까? 가격 형편이 없는데 화끈하게 아마 본인의 때죠. 이걸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본인의 때가 되면 화끈하게 올려주겠죠. 그 관점에서 이런 기사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재미없는데 JP 모건은 지금 뭐라고 하냐? 새 입법과 규제의 명확성은 극한의 불꽃을 튀기게 할 것이다. 지금 코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또 저 소리 안에 뭐 JP 모건은 믿고 거른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런 그 문맥상에 숨어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간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케빈 오리얼리, 뭐 캐나다에 있는 뭐 비즈니스맨이고요. 뭐 투자도 해서 억만장자라고 해서 자산이 조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네요. 한 6천억 정도 자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시장 구조법 이 사람도 통과가 된다. 그러면서 국가나 기관급 대형 뭐 이제 투자자들의 수조가 아니고 수조 달러, 그러니까 수천조 원의 자산이 크립토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 사람은 시장 구조법이 대략 5월 15일 정도 통과가 되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사람의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인 거고 이거 절대 못 맞춰요. 그냥 뭐 여름 정도 뜨거워지면 뭐 되겠지.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면서 20만 달러, 뭐 대략 한 3억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케빈 올리얼리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한 달 전 기사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알트코인 예전에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려 27개의 알트코인을 이제 푸프코인이라고 거의 뭐 이제 응가 코인이라고 해서 전량 매도를 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딱 2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이제 알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트와 이더를 그냥 5대5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을 뭐 본인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이 친구 위주로 돈이 많이 몰릴 것이다. 뭐 그거는 제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이 들고 있었던 코인 중에 우량 코인들도 실은 꽤 있었어요. 물론 완전 제가 뭐 이름도 모를 코인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량 알트코인을 어쨌든 싹 다 팔았죠. 이건 미실현 손실이 아니고 실현한 거예요. 팔아서 손실이 제가 지금 적게 잡아도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많으면 1000억 단위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럼 뭘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들고 있냐? 이제는 AI와 이제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이런 주식이 지금 가장 뭐 규모가 크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아니면 서클과 같은 이제 코인은 이제 우량 딱 대장과 부대장 2개로만 압축을 시키고 나머지는 뭐 거래소랄지 뭐 이제 그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뭐 서클과 같은 그런 어떤 뭐 플랫폼에만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형 기술주도 들고 있고 배당 또 이제 이분도 배당 좋아합니다. 배당 부자들이 배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뭐 롤렉스 같은 희귀 시계를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한대요. 이런 어떤 사람들 이제 미술품 같은 걸 좀 그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놨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천재 중에 천재거든요. 이 사람조차도 알트코인에 지금 크게 콱 대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하고 지금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은 그 의견은 다릅니다. 제가 이 사람만큼 뭐 이렇게 뭐 업력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미국에서 ETF가 이미 승인이 돼 있는 어떤 그 알트코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면 신청이 들어가 있는
우량 특히 레이어 1과 같은 경우 또는 섹터별 대장주들 뭐 AI의 대장주, 디파이의 대장주, 자산 토큰화의 대장주, 뭐 밈코인의 대장도 있죠. 저는 대장들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자산 토큰화다, 이제 뭐 AI 뭐 에이전트들이 들이닥치는데 손은 누가 키우냐 이거죠. 이거 비트코인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알트코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AI도 쉽지 않습니다. 그 결국 만나는 그 접점이 지금 생기는 거죠.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들 추정을 할 뿐이죠. 다만 저는 알트코인은 특히 잘못 손대면 진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실제로 봤어요. 이 진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철저하게 조절을 하고 뭐 어디 뭐 빌린 돈, 급한 돈, 시간표 달린 돈 하지 마시고 선물 당연히 좀 그런 거 말고 쌀 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바닥을 못 잡으면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만 비중 조절해서 사셔라. 근데 그 원칙을 지킬 자신이 없다. 차라리 코인 안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이요. 무려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장 기간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15개월 중에서 12개월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래도 명색이 2위 아닙니까? 대장 밑에 바로 밑에 부대장이거든요. 자산 뭐 토큰화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그래도 압도적인데 부대장이 이렇게 죽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코인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산이 높으면요 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골이 지금 깊죠. 골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면 산은 낮겠죠. 아니요. 저는 산은 그만큼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이 됐죠. 뭐가요? 뭐 여름이, 가을이 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겨울 시즌 2가 지금 닥쳐버린 거죠. 지연이 됐다고 해서 봄이 안 올까요? 여름이 이제는 뭐 사계절이 없어질까요? 가을 이제 사라진 걸까요? 저는 더 무섭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무슨 소리야, 뭐 끝났어. 그러니까 그 끝났어도 지금 사실은 그 소리도 이제 좀 잠잠해지면 그게 저는 이제 겨울의 한복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 뭐 좀 책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또 이제 구매를 했던 책이 있어요. Grit이라고 하는 책이랑 이제 One Thing 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제대로 집중해라. 큰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돋보기에 이렇게 햇볕 집중하면 그 볼록 렌즈입니까? 이게 집중하면 결국 종이가 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뭐 현업하시랴 공부하시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한 번 이기게 되시면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뭐 성공이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성공의 어떤 지표가 있겠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